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격 재테크 드라마 이명박 평전 제11회 국회의원 이명박의 흑역사. (1992년) 정주영이 만드는 통일국민당에 합류할 것으로 세간에 평가됐던 이명박 씨는 이내연 전 현대건설 사장과 함께 정정 씨를 도와서 신당 창당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덕적으로나 또는 이 국민이 바라는 그 참신한 그 바람, 이런 여러 가지 구비 조건이 갖추어진 기업인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또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는 김영삼의 민주자유당으로 입당하고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고 나라에는 온통 재산 공개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초선에 불과한 이명박, 야단 났는데. 민주당은 오는 22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만 이날 일괄 발표할 소속 의원과 당무위원급 이상 이 당직자의 재산 등록을 오늘 오후에 마감했습니다. 등록 재산 총액 규모가 확인된 70여 명의 등록 상황을 보면 노재봉, 이명박 의원이 똑같이 78억 원, 민자당의 재산 공개 대상자들은 그동안 서로 눈치를 보다가 등록 마감일인 오늘에 와서야 한꺼번에 신고했는데 실제 재산 총액보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재산 액수를 매기느냐 하는 게 처음부터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축소 신고 문제가 아니라 아예 거액의 재산을 빼놓고 신고한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이명박 의원도 많은 부동산 가격을 줄여서 신고했습니다. 건물 3개 동을 신축 중인 서초동 검찰청사 앞 800평은 시가인 평당 1,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120억 원이지만 신고액은 39억 400만 원으로 80억 원이나 차가 납니다. 이 의원은 이 땅을 한 평에 800만 원으로 계산해 64억 5천만 원을 산출한 뒤 신축 공사비 25억 5천만 원을 제하고 39억 400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결국 이명박 의원 드러난 은닉 재산만 더해서 새로 재산 신고하는데, 한편 이명박 1995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설 생각을 하고 여권의 지방선거 책임자들이 어젯밤 대책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는 최병렬 현 시장과 이명박 의원 두 사람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주장하고 있는 이명박 의원은 여권 핵심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의원은 정원식 전 총리가 경선을 거치지 않고 단일 후보로 추천될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 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당무회의에서 정원식 전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고집을 피웠지만 결국 정원식 씨로 합의 주되되고 이명박은 양보하는데 한번 고개를 지켜둔 대가였을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 노태우 씨 거액 뇌물 사건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육공의 각종 국책사업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서서 민자당 현역 의원인 이명박 전 현대건설 회장을 금명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명박 의원은 지난 91년 현대건설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사 수주와 관련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남 여천의 석유 비축기지 공사 수주와 관련해 현대건설의 차동열 전무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이명박 씨의 지시로 유각종 유계경 사장을 통해 8억 1,3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씨를 금명간 소환해서 유계공을 통해 노 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태안과 삼천포 등 화력발전소 공사 수주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주 설비 수주와 관련해서도 뇌물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1996년 총선의 계절이 돌아오고 이명박은 서울의 정치 1번지 종로에 출마하는데 이종찬 의원과 이명박 의원의 양당 대결 구도가 예상됐던 종로는 민주당의 노무현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손에 땀을 쥐게 하는 3파전의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회장 출신인 이명박 의원은 패기를 바탕으로 이종찬 의원의 관록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명박 의원은 이번이 지역구 선거가 처음이라는 약점을 새로운 정치대 낡은 정치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서 승기를 잡겠다는 보관입니다. 정치는 처음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또 참신하다는 것, 이런 것들로 이제 좀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노무현 전 의원은 삼김 청산을 구호로 처음으로 중앙무대에 도전했습니다. 노무현 전 의원은 이곳에 가장 늦게 뛰어들고 지역적 연고가 적다는 불리함을 개인 돌파력과 특유의 부담 없는 접근으로 표를 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대의명분을 택해서 정치를 해왔다는 것, 아마 그것이 제1의 무기이고, 그다음 진실, 저는 정치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네, 이제 본물 터지듯 시작된 총선 유세전 현장 가보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의 개인 유세전 현장을 이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한국당의 이명박 의원은 오늘 낙원시장 등 상가를 돌며 낙후된 종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20여 년 동안의 실물 경제 경험을 가진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온 세계에서 얻은 경험을 정치에 들어와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종로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금천시장 등을 돌며 종로에서부터 새정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종로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고 제가 결단해서 손잡고 우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바람을 이 종로에서 한번 일으켜 보십시다,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총선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후보 한 사람당 평균 재산은 13억 9천만 원, 상당한 재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대구 달성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으로, 서울에서는 종로의 신한국당 이명박 후보가 262억으로 1위. 네, 그러면 여기서 전국 253개 지역구 15대 국회의원 당선자 전원의 명단을 최종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종로 이명박. 그러나 당선되자마자 꼬리가 밟히는데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이 선거비를 훨씬 많이 쓰고도 이를 누락해서 신고했다는 이 의원 진영 내부의 폭로가 정치권의 파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국민회의는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내고 이명박 의원의 선거비용 누락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이명박 의원 비서 출신인 김유찬 씨가 폭로한 것 외에도 추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과 이명박 의원은 폭로 사흘이 지나도록 왜 침묵하고 있는지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발생하고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엄청난 선거 비용을 썼다고 폭로했던 이 의원의 전 비서 김유찬 씨가 이번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내용의 편지를 이 의원에게 남기고 몰래 출국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유찬 씨, 이명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최소한 6억 8천만 원을 썼다고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확인된 그런 비용만도 물경 6억 8천여만 원 돈은 추산이 되며 그 외에 공조직에 관여한 각종 조직 가동 비용은 전혀 계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회의는 신한국당 측에 대대적인 공세를 가했고 신한국당은 당혹스러운 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총장은 문제는 다소 심각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오늘 김유찬 씨의 2차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회의에서 열린다던 김 씨의 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됐고 대신 신한국당에서 이명박 의원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김유찬 군의 자필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크게 뉘우치고 있었으며 또한 그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편지에서 국민회의 측 의도에 따르기 위해 기억을 되살려 문서를 작성했었고 부정확한 내용도 일부 있었다고 밝힘으로써 종전 주장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신한국당은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한 이상 국민회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의원이 김 씨를 회유에 만들어낸 조작극이라고 되받았습니다. 막상 당사자인 김 씨는 지난 일요일 가족과 함께 몰래 홍콩으로 떠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지나 이명박 측의 공작임이 드러나는데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법정 선거비용 초과 사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이 의원의 비서관 등 측근 2명을 구속한 데 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 의원 자신도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의원의 비서이자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이광철 씨와 당시 기획부장 강상용 씨를 김유찬 씨의 해외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오늘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씨 등이 김유찬 씨에게 건네준 것으로 드러난 도피자금 1,500만 원의 자금 출처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이명박 의원 파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한국당도 이 의원을 출당시키는 강경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신한국당이 강경 대응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강삼재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 의원 자신의 어떤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면은 당은 적절한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이 의원에 대해 일단 자진 탈당을 권유한 뒤 이를 거부할 경우 당기위를 열어 출당을 의결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한국당 지도부의 강경 대응 배경엔 이 의원에 대한 배신감이 짙게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김유찬 전 비서가 선거 부정을 폭로한 이후 전말을 일체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김 씨가 홍콩으로 몰래 출국한 뒤 돌연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 사건이 국민의힘에 의해 조작됐다고 말했으나 결국 거짓으로 결말이 남으로써 당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입니다. 이 같은 당내 기류를 반영하듯 김철 대변인은 오늘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과 상대당에게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반면 국민의힘은 신한국당의 사과는 물론 이 의원의 자진 사퇴와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을 어지럽힌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제12회 이명박에 대한 안 좋은 추억. 여보세요. 김유찬 씨 댁 맞습니까? 아, 예. 제가 바로 김유찬인데요. 누구시죠? 여기는 이명박 의원 비서실입니다. 아, 어쩐 일로 전화... 제가 거기다가도 이력서를 넣었죠. 예, 이력서 잘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꼭 한번 직접 보고 싶어 하십니다. 현대건설에서 근무하신 거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우선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라고 생각했다. 현대에서 근무한 지는 2개월 남짓 불과했지만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이명박 의원과 이렇듯 다시금 만나게 되다니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김유찬. 그에게 1995년은 최악의 해였으리라. 평생의 원수 이명박과 조우하던 해이니까. 그의 만남은 국회의원과 참모로서 비롯된다. 나는 이명박을 경이롭게 봤다. 자전적 에세이 신화는 없다를 빠짐없이 읽었는데 이는 그에 대한 존경의 염을 확고히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를 만나러 가며 나는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그와 함께 열어가겠다는 푸른 꿈으로 부풀어 있었다. 6월 초 어느 날 이명박의 서초동 영포빌딩 동아세아 연구원 회의실에서 첫 대면을 한다. 약속 시간이 2시간 늦어져도 김유찬의 얼굴에는 불만이 없었다. 나한테 보낸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래, 나하고 함께 일해보겠습니까? 이것저것 안 물어보시고 의원님 너무 단도직입적이시네요. 뭐 현대 스타일 몰라요? 예. 의원님께서 택해 주신다면 한번 인생을 걸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조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명박은 말을 놓았다. 이 이력서를 보니까 내가 전에 다니던 이 현대건설에도 잠시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금방 나왔어? 아, 예. 오래 있고 싶었지만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연은 무엇이었을까? 김유찬이 현대건설에서 일할 때였다. 어이! 엄마 어딜 봐? 너 엄마 김유찬. 아, 예, 부장님. 너는 어느 초등학교 나왔냐? 새끼 뭐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 아, 저기 서울 강남국민학교 나왔습니다. 야, 너는 국민학교에서 선생한테 이따위로 배웠어? 이게 뭐냐? 글씨가 이게 뭐냔 말이야. 아, 뭐가 잘못됐습니까? 글씨로 건방 떨고 있잖아. 이렇게 잘난 척이나 하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한다. 미쓰리. 네, 부장님. 지금 몇 시야? 9시 1분인데요. 9시 1분인데요. 아유, 어쭈. 당당하시네. 여기가, 당신 마음대로 출근하는 회사야? 그건 아니고요. 오늘 새벽에 촬영 마치고 올라와서 집에서 옷 좀 갈아입고 오느라고. 그리고 평복 차림? 아유, 회사 가운을 안 입고 오셨네. 너 학교 다닐 때 껌 좀 씹었냐? 부장님, 무슨 말씀을 껌 좀 씹었냐뇨. 어디서 큰 소리야. 뭘 잘했다고? 회장님 사진 찍고 다니는 일인데 특수성을 인정해 주셔야죠. 회사 규정은 어디에? 홍보 직원은 지각해도 되고 제멋대로 옷 입고 다녀도 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 어쭈? 울어? 울어? 운다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더 울어만 더! 다시 여기는 이명박과 김유찬의 대화 자리. 나도 그 사람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이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난다는 것은 축복이야. 쉽지 않아. 대부분 거지 같은 상사를 만나서 이꼴 저꼴 못 볼 걸로 다 보면서 그걸 이겨내고 커야 하는 거야. 의원님, 외람된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었는데 흔쾌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하고 일하다가도 금방 또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도 이런저런 경험 해봤습니다. 세상 일이 모두 제 맘 같지 않은 것도 깨달았고요. 제가 의원님을 찾아뵈온 건 하루 이틀 매시고자 찾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정치에 대해 개인적으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먼 훗날 저도 정치를 해보고 싶어서 의원님 밑에서 정치를 배우고자 이렇듯 찾아온 것입니다. 한 10년 이상 매실 생각입니다. 그래? 사실 나도 정치에는 초년생이나 다름없지. 나랑 함께 가보자고. 됐어. 이렇게 해서 김유찬은 이명박의 배에 승선한다. (1995년 10월) 중순 이듬해 곧 있게 될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회의가 서초동 동아세아 연구원에서 열렸다. MB는 여기 종로 사는 사람 손들어봐. 아무도 없어. 어떻게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종로에 안 사나. 의원님, 종로는 왜? 다 생각이 있어. 우선 선거를 대비해서 이 보좌진들은 모두 종로로 주거지를 옮겨. 혹시 출마? 지역 구민한테 이 외인 구단으로 비춰지면 곤란해. 나도 논현동 자택을 두고 이 평창동에 옮겨갈 테니까. 필요한 경우 전세 비용을 6개월간 보조할 테니 이 염려들 놓으라고. 알았어?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다 되어가도 전세 비용을 대겠다던 이명박 의원의 약속은 실천되질 않았다. 다른 참모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MB월드에 들어선 김유찬. 그의 눈에는 희한한 일들이 도처에서 전개됐다. 한마디로 이명박은 아랫사람을 잘 챙기지 못하는 스타일이었다. 그것이 한 기업체라면 모르되 사람을 모든 것의 근원으로 하는 정치에서는 그야말로 MB와 같은 용인술은 충성의 입안을 초래하기 쉬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인사관리 스타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어떤 미친 작자가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 주군을 위해 충성을 바친단 말인가. 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른바 우리네 정치의 정치 구단들이 왜 부하들로부터 충성심을 보장받고 있는가 이해가 갔다. 한 일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게 경료금이라 이거지? 어? 얼마지? 아, 이거 야, 두툼해 보이는데 이거? 야, 너 먼저 열어봐. 아? 100만 원? 김 부장님은요? 왜이씨, 200만 원? 잠깐만. 나도 200만 원 들었어. 장난해. 적은 액수였다. 수개월 동안 밤낮 없이 뛴 대가가 고작 이거였다니 섭섭함이 폭발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그 봉투를 다 털어 술을 먹고 MB 캠프를 떠난 이들이 많았다. 선거 때 급작스레 모였던 용병이 떠나는 거야 뭐 그리 이상한 일도 없지만 오랫동안 함께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한 것이다. 김유찬은 어떻게 이명박의 등에 비수를 꽂게 됐을까? 1997년 그의 항소 이유서를 토대로 재구성해본다. 여기는 포장마차. 뭐야? 그 새끼가 보좌관이 됐어? 이게 토사구팽이 아니고 뭐겠어. 아, 씨발, 선거 때 실컷 이용하고는 덕보는 놈들은 따라있고. 아니, 선거 과정에서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단지 외국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좌관으로 앉혀, 이거? 에휴, 씨, 난 오늘 사표 냈어, 씨발. 나 역시 아무래도 곧 결단해야겠다. 김유찬은 이명박 캠프를 떠난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그러나 이미 15대 국회가 시작된 지도 달포 가까이 지난 시간이었다. 보좌관 자리가 빈 14명의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일일이 이력서를 건넸다. 그리고 자민련 이재창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게 됐다. 이렇게 이명박을 잊고 새로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의원님, 부르셨습니까? 이재창 의원이 부른 것이다. 김 보좌관, 앉아봐요. 예. 내가 참 미안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리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 보좌관 임용한 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겠어요. 의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이명박 의원 만나셨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응? 만나셨군요. 나중에 소주 한잔 합시다. 제13회 김유찬 도피 사건.
이명박의 굴욕. 이 사건 뒤에 이명박 의원이 개입돼 있다는 강한 추정. 이것이 나로 하여금 이명박 의원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게 했다. 고민이 많았다. 함께 일하던 많은 동료 선배들에 대한 생각 때문이다. 또 우리 시대의 영웅을 내 손으로 추락시킬 수 없다는 양심의 가책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나섰다. 그런 김유찬의 주장에 대해 이명박 측은 진실은 이것이라며 반박했다. 앞서까지는 김유찬의 주장이라면 이제부터는 이명박 측의 주장이다. 의원님, 선거 이후에도 의원님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 아마 열심히 도우라고. 5급 비서직을 저에게 주시면 충실히 봉사하겠습니다. 5급 비서직이라. 한번 기다려봐. 이명박에게 기다려보라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거절의 의사표시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이명박 측 주장은 계속 이어진다. 여기는 1996년 총선 당시 이명박의 경쟁자인 새정치국민회의의 이종찬 후보 사무실. 이종찬 후보님, 제게 B카드가 있습니다. B카드? 그게 뭔데? 이명박 후보가 선거 비용을 초과해서 썼습니다. 얼마나? 제가 확보한 자료는 6억 8천만 원입니다. 정말요? 저에 대한 신변 보장과 장래를 보장해 주신다면 이명박 후보의 선거 비용 초과 사실을 폭로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유찬은 새정치국민회의에서 폭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나 이종찬 후보 측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다시 이명박 측에 접근한다. 지금 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명박 측에 제의하고는 이명박의 보좌관과 비서들로부터 여비를 받아 홍콩에 나갔다는 것이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 1996년 9월 10일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사. 저는 이명박 후보 선거 유세팀장을 지낸 김유찬입니다. 얼마 전까지 6급 비서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명박의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비용 부정 지출 사실을 폭로하려고 합니다. 지난 4.11 총선 때 이명박 의원은 전화 홍보나 각종 행사 비용 등으로 6억 8천만 원을 썼습니다. 7,149만 원으로 신고했죠? 아닙니다. 6억 8천만 원을 썼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확인된 것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선거 비용 한도를 초과한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냐고요? 이 중 3,800만 원가량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 종로 총선에서 최하위 득표를 기록한 자민련 김을동이 4명 중 가장 많은 선거 비용을 신고했다. 2위는 노무현이었고 이명박은 7,149만 원으로 이종찬보다 많은 3위를 기록했다.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못하게 선거 비용을 썼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명박 측은 한동안 침묵했다. 신한국당은 이명박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9월 17일 신한국 당사.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의원입니다. 아마 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김유찬 군의 자필 편지를 받았습니다. 김유찬 군은 크게 뉘우치고 있었으며 또한 그의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기 저한테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났습니다.
김유찬 군이 서신에서 이 정치자금법 선거법을 잘 몰라 발표 내용 중 잘못된 점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국민회의 의도에 따르기 위해 과거의 기억을 어렴풋이 되살려 문서를 작성, 부정확한 내용도 있었다. 아마 자원봉사자 대다수가 순수한 의미의 이 자원봉사자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저에 대한 사과의 글도 덧붙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훗날 법원에 의해 규명된 진실을 살펴보자. 시점이 중요하다. 일단 총선이 있었던 시점은 1996년 4월 11일이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10월 11일이 된다. 그런데 김유찬이 폭로한 시점은 9월 10일, 꼭 한 달을 남겨뒀다. 만약 한 달 동안 검찰이 기소하면 이명박은 재판에 넘어가게 되고 수사 결과 선거비를 초과해서 쓴 것이 드러나면 의원직은 박탈된다. 이명박은 10월 10일까지만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 때는 9월 14일 저녁, 서울의 한 호텔. 야, 유찬아. 김유찬은 이광철을 만난다. 이광철은 이명박에게 끝까지 충성을 하던 비서. 김유찬은 이광철과 인간적 정이 깊었다. 형, 해외로 나가고 싶다. 이런 의사를 타진했다. 당시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유찬이 기자회견 이틀째 날인 9월 12일. 욱하는 심정으로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사후 보장만 해주면 이쯤에서 먼 나라에 가서 숨어 살고 싶습니다. 큰 돈이 필요할 겁니다. 이렇게 이명박과 협상할 의지를 흘렸다. 김유찬은 또 자신의 폭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는 편지를 이명박에게 자신에서 쓰겠다는 말도 했음을 전언한다. 아기가 착착 맞아떨어진 것일까? 그날 밤 호텔에서 이광철이 말한다. 유찬아, 차 트렁크에 있는 의원님 돈이 있는데 한 1,500만 원 정도야. 그거랑 비행기 삭시랑 줄게. 이광철은 다음 날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김유찬에게 이렇게 말한다. 야, 유찬아, 여기 서신에다가 폭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글을 작성해. 그거 할 수 있겠지? 김유찬은 그렇게 9월 15일 오후 가족들과 함께 홍콩으로 출국한다. 그리고 이명박은 이틀 뒤 17일 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편지 내용으로 밀어볼 때 김유찬 군이 국민회의의 회의와 공작에 넘어가 사실과 다른 폭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회의는 한 젊은이를 더 이상 정치 공세에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10월 10일 이명박은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김유찬의 출국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사건. 어떤 반전이 있었던 것일까? 검찰이 이명박의 참모 이광철, 강상용을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이명박은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뒤 잠적했다. 강삼재 사무총장님, 이명박 의원이 잠적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숨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그렇고 이명박 의원 말만 믿고 국민회의 공작서를 제기하셨는데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강 총장님, 뭐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김유찬의 출국 문제에 당이 직접 개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명박 이 인간, 최소한 당에는 이실 짓고 해야지. 당까지 속여?
결국 신한국당은 망신살이 단단히 뻗었고 야당에게 사과하는 초유의 굴욕을 나타냈다. 한때나마 야당의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당이 오판에 국민들에게 혼선을 가져오고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합니다. 대변인도 마이크 앞에 섰다. 조선일보 출신의 김철 대변인도 반성의 대열에 함께한 것이다. 그동안의 발언과 대응에 대해 국민회의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아일보 사설과 경향신문 사설도 들어보자. 우선 동아. 이명박 사건은 한마디로 저질 코미디를 보는 느낌을 준다. 이제는 직접 당사자인 이 의원이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 다음은 경향신문. 두 얼굴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이명박 의원은 사건 전모를 국민들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모든 도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비서진을 시켜 김유찬 씨를 매수 도피시켜 놓고도 국민회의 측에 매수 도피 방조 가능성을 떠들어댔다면 이는 국민 기만 행위로 법적 처벌은 다음이고 도덕적으로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지만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다. 9월 24일 상황. 가까운 직원 두 사람이 구속된 것은 충정의 심정에서 뜻밖의 일을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를 믿어도 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것이 나오면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제14회 인간성도 득표력이다. 그러나 판국은 이명박에게 결코 우호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홍콩을 거쳐 캐나다로 도피한 김유찬. 10월 11일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일주일도 안 남긴 10월 6일 오후 정격 귀국한다. 그리고 검찰로 간다. 이튿날 이명박이 소환된다. 20시간의 조사가 이어진다. 당시 검찰 조사 상황을 가상으로 꾸민다. 아니, 이명박 의원님 다 혐의를 인정했어요. 네, 아니라면 아닌 거지.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이광철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김유찬이를 홍콩에 보냈다는 겁니까? 내가 김유찬이를 만났습니까? 그러셔봐야 범인 도피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공소장에도 기재될 겁니다. 아셨어요? (96년 10월 9일) 이명박은 형법상 범인 도피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니까 검찰 판단은 선거 비용을 초과해서 썼고 이걸 폭로한 김유찬을 도피시킨 거라고 인정한 거다.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 우선 1심 1997년 9월 11일 피고 이명박 법정 선거비용 초과 지출 및 범인 은닉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에 처합니다. 코너에 몰린 이명박, 과연 자숙했을까? 아니다. 1998년 2월 3일 30년 동안 국내외 실물경제 현장에서 쌓아올린 경험과 이 추진력으로
밝고 젊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뜬금없이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했다. 1995년에도 도전했고 또 2002년에도 도전할 서울시장이라 어색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지금 범인 은닉 또 선거비용 초과로 의원직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시장직 도전을 공언한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이 있다. 곧 의원직 사퇴할 겁니다. 왜냐? 의원직하고 이 서울시장직을 함께 수행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명박은 의원 배지를 뗀다. 그리고 두어 달 뒤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있었다. 그때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김유찬의 해외 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패색이 짙었다. 1, 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이명박. 시간도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닌 듯 싶었다. 이명박은 결국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는 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입니다.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니 서울시장 출마도 포기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법원은 이듬해 4월 9일 확정 판결을 내린다. 상고 기각. 한마디로 말해 헛짓을 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명박은 이때 이미 의원 신분이 아니었고 서울시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언론은 대법원 판결을 비중 있게 보도하지 않았다. 결국 이명박은 선거 비용을 초과해서 썼고 이를 폭로한 비서를 매수해 외국으로 보낸 범법자가 됐다. 그가 2002년 6월 5일자 경향신문에 밝힌 말이다.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김유찬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김유찬이 이명박에게 왜 또 어떤 억하 감정을 갖게 됐는지를 뒷받침해주는 일화들이다. 나는 1998년 6월 3일 이명박의 서초동 사무실로 사과하러 갔다.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제 지난 과거를 잊으시고. 아이씨, 멀었어. 아이씨, 이런 가족 같은 아이 개새끼. 야, 너 이 새끼, 너 목에 모든 돌매달아가지고 새끼, 이 인천, 야, 이 새끼 앞바다 이 새끼 던져줘. 아이 새끼, 나 진짜 말렸어. 알았어, 이 새끼야. 다시 말한다. 이건 어디까지나 김유찬의 주장이다. (2006년 12월) 중순 어느 날 김유찬은 정부 한 고위직을 지낸 한 분과 저녁 식사 자리를 함께했다. 회사의 고문을 맡고 있는 한 사람의 소개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 평생 관료로서 잔뼈가 굵은 그 인사는 술잔이 한두 잔 돌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무렵 과거 이명박과의 교분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찬군. 예. 내가 이명박하고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들려줄까? 예, 그러시죠. 자, 하루는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 내 근무지인 쿠웨이트에 현장 시찰차 왔어. 당시 나는 현지에 파견된 정부 관리였는데 당연히 국내 유명업체 사장의 현지 방문을 알고 있었지. 당시 공항 현장에 현지 법인장인 이모 지사장이 마중을 나왔었지. 이명박 사장보다는 나이가 지긋하셨겠네요. 이 지사장 말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나이로 보나 직급으로 보나 이명박 씨보다 훨씬 선배님이셨던 그 지사장이 차로 이명박 씨를 태웠는데 대뜸 현지 법인장에게 당신이 조수석에 앉아라. 내가 피곤하니까 상석에 앉아서 좀 쉬어서 가겠다 라면서 현지 법인장을 조수석에 앉히더라고.
그때 참 이 사람 참 기본도 안 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지. 김유찬은 이명박의 선거자금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명박 측근들이 자신과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고 말한다. 주종탁 조직부장과의 일화, 호영호재할 정도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주종탁이 말했다는 내용이다. 이명박 의원이 주전 지구당 간부회의 석상이었지. 응? 아마 당시 권용욱 사무국장이 헌신적으로 일하는 몇몇 지구당 조직책들에게 월급을 좀 더 주자고 했어. 한 30만 원 정도 올려주자고 했지. 그 당시 내 월급이 120만 원 정도였어. 응? 재력가로 소문난 이명박의 종로지구당 조직부장의 월급이 120만 원이라면 그건 누가 믿겠냐? 응? 그랬더니 이명박 씨가 이런저에 거절하더라는 거야. 도대체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하면 말이야.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그야말로 밥맛이 없더구만. 아니, 형님 같은 충성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명박 씨는 대법원 자신을 모시는 참모들을 자기가 거두어주지 않으면 갈 데가 없는 인물들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응? 실제 자신이 아직도 현대건설 회장이고 지구당 조직책들을 오갈 데 없어서 자신에게 빌부터 지내는 식객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응? 그러니 제대로 충성하는 이들이 없지.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진 그 숱한 참모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못 건넬 망정. 늘 그들을 의심하고 능욕하니 과연 제대로 정신이 박힌 자존심 있는 이들이라면 단 하루를 버티겠나 싶었다. (1996년) 설날이다. 하루 종일 바깥으로 유권자들을 설득하느라 지구당 조직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내일이 명절이라 마음도 몸도 모두 고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지구당 당직자들이라 마음 놓고 쉴 수도 없었다. 오히려 명절 때일수록 이른바 인사를 잘해야 바닥 민심을 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바빴다. 그렇다면 떡과 봉투가 준비되는 것은 인지상정이었다. 낮 시간 지역을 훑고 뛰던 당직자들이 저녁 무렵 하나둘 지구당으로 모여들었다. 야, 김비서. 오늘 정말 떡값 주신대? 네. 의원님이 오늘 준비를 하셨대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실 것 같아요. 무슨 2시간을 지금 기다렸는데. 그래, 언제쯤 오신다는데? 야, 진짜 큰일이네, 이거. 9시 버스로 고향 가야 되는데 지금 8시 아니야. 나오긴 나온대?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곧 들어오시겠죠, 뭐. 저녁 7시, 8시가 지나 9시가 다 돼가도록 이명박은 나타나진 않았다. 결국 고향길을 서둘러 떠나야 하는 참모들과 당직자들은 하나둘 실망의 빛이 역력한 채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밤 9시 반쯤. 네, 신한국당 종로지구당입니다. 의원님, 어디 계셨어요? 조용히 좀 해. 지금 당사에 사람 남아있어? 네. 몇 명이나 돼? 얼마 안 돼요. 당신이 전달해. 밖에서 터져나오는 소리다. 뭐야? 나 씨발 딸랑 30만 원? 내가 이거 받으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확 씨발 개새끼 말이야.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은 자신의 자전적 에세이집을 널리 알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봤던 모양이다. 그 자전적 에세이집은 바로 신하는 없다. 1996년 선거 당시다. 아니, 이게 웬 돈입니까? 뭐야 이거 지금 풀라는 얘기입니까? 이거를? 아닙니다.
이 돈들로 지금 교보문고 가셔서 우리 이명박 후보님의 책 신화를 없다면 사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베스트셀러로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제15회 김유찬, 김경준, 김씨와의 악연. 김유찬의 법정 증언이다. 김유찬은 자신도 그러했듯 이명박의 신기루를 보고 몰려온 이들이 하나둘 떠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고 밝힌다. 대부분 그의 메마른 인간성에 회의를 느끼고 떠났다는 것이다. 그의 문제를 김유찬은 교만이라고 단언한다. 지금까지 인생 성공의 모든 요인을 바로 자신의 공으로만 돌리는 오만함이 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듯했다. 이 현대건설의 신화가 뭐 어디 그 혼자 이룩한 신화인가? 응? 그러게나 말이다. 위로는 정주영이라는 큰 바위가 버텨주고 끌어주었고 밑으로는 열사의 나라에서 피지땀을 흘렸던 현장의 근로자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준 거지. 드라마 봤어? 야망의 세월. 우리 사회의 영웅을 갈망하는 심리, 그 정곡을 찔렀지. 응? 이명박이 영웅이 된 거야, 그 드라마로. 과거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가치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 영웅이었단 말이야. 시대가 타락을 해서 이제는 돈벌레가 영웅이 되는 거야. 그 방송 작가, 그 이명박 씨가 불러가지고 두둑히 챙겨주고 해서 감사한 마음에 확실하게 밀은 거 아니겠어? 응? 어떻게 현대를 이명박이 혼자 일으켜 세워? 나 진짜. 그리고 이명박 책 말이야. 그게 대부분은 구술 작가들에 의해 대필된 거라는 설이 있어. 구술이라도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은 그거 이명박 책으로 인정해. 누가 썼느냐보다 그 내용 진실이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1996년) 이명박 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참모들은 그렇게 하나둘 이명박을 떠나갔다. 이명박 캠프의 참모들 중 기자회견 건으로 구속된 바 있었던 강상용 부장의 경우, 이명박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져 영어의 몸까지 되었던 충신 중의 충신이다. 2년간 지속된 지루한 법정 공방에서 그는 3개월여간 죄수복을 입고 재판을 받아야만 했다. 이명박 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야만 하는 현실적인 목적이 있었기에 그를 도울 변호인을 선정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2년에 걸친 법정 공방에서 이명박 씨는 자신의 선거법 준수를 강변하느라 자신을 위해 희생양이 된 두 비서관에 대한 진정 어린 법정 진술은 단 한 차례도 하질 않았다. 이런 식이었다. 저는 선거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된 두 비서관이 과잉 충정하느라 이거 저한테 오히려 누가 됐습니다. 그를 대신해 구속됐던 2명의 참모 이광철, 강상용도 결국 그를 떠났다. 한참이 지난 후 강상용 부장을 잘 아는 한 지인이 강상용의 최근 근황을 내게 전해왔다. 이명박이 그 나쁜 새끼 그거 실컷 상용형 부려먹고 대신 구속까지 당하게 하고 결국 상용형도 팽시켰어. 아니 씨발 자기 때문에 몇 개월씩 구속됐으면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못된 인간 그거 주변에서 이명박 하면 다 욕해. 야비한 사람이라고.
이상의 내용은 김유찬의 책 이명박 리포트에 기재된 내용이다. 김유찬은 이명박의 모든 흠결을 다 기록하려 했던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 국회에서 있었던 일. 비서관님 혹시 이명박 의원 비서관님이세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아니, 이명박 의원님 축농증 있어요? 왜요? 왜 그렇게 코를 자주 풀어요? 팡 하고 큰 소리를 풀 때마다 어찌나 그렇게 소리가 큰지 아주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코 좀 살살 풀라 그러세요. 안 그러면 코 푸는 소리까지 속기록에 기재한다고 하세요. 사실 이명박은 축농증이 있는지 상임위 회의 때나 국감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코를 풀었다. 회의가 끝날 때쯤이면 코를 푼 휴지가 휴지통에 가득 쌓이곤 했다. 이뿐이 아니다. 이명박은 승용차 안에서 방귀를 자주 뀌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살짝 창문 좀 열겠습니다. 냄새가 나? 나는 안 나는데. 축농증 때문에 자신의 방귀 냄새를 잘 맡지 못했던 모양이다. 이런 김유찬 씨의 주장은 결국 검찰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단속됐다. 그는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명박. 2000년 국민의 정부에서 8.15 광복절 특사 대상이 된다. 이명박은 반성의 기색 없이 대법원까지 인정한 유죄를 부정했다. 당시에 했던 말이다.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때 선진국이 됩니다. 정치적 사면으로 일단 거리가 풀린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할 일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백두산 두만강 생태계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이 사이버 증권 사설업 등 환경과 경제계 활동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계를 떠난 이명박은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미국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1년간 연수 생활을 했다. 이명박의 대표적 미국 인맥하면 바로 에리카 김이다. 국내에는 미국 한인 사회에서 성공한 미모의 여 변호사로 알려진 에리카 김 이야기를 지금부터 펼쳐본다. 한국에서 셀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고 드라마 야망의 세월의 실화 주인공인 이명박 소망교회 장로님을 모시고 오늘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지요? 우리 장로님께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명박은 지난 1994년 LA 교회의 한 신앙 간증에 참석했다가 에리카 김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식사를 했다. 심지어 에리카, 오늘 노래방 갑시다. 의원님은 노래도 하시나 봐요. 내가 찬송가만 부르는 줄 아나 보지? 한국에서 에리카 김이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는 1995년 11월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였다. 당시 에리카 김은 나는 언제나 한국인이라는 자서전 출간 기념회도 열었다. 당시 이명박 주변. 그저 에리카 김과 가깝게 지내는 것은 좋은데 혹시 구설수가 나지는 않을까 염려돼. 아휴, 두 사람 접촉이 좀 지나치지 않나 싶다는 걱정을 우리도 하는데 밖은 그럼 오죽하겠나 가 둘 다 미혼 남녀면 문제가 되겠나? 둘 다 기혼자라. 아이고, 가과이다 말.
두 사람을 둘러싼 소문이 교포 사회에서 널리 퍼지기도 했다. 소문은 이러했다. 글쎄, 노래방에서 이명박 씨하고 에리카 킴이 나 부끄러운 애정 행각을 벌였다는 거야. 그러게. 그래서 이명박 씨 부인이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 이에 대해 이명박은 참, 노래방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이 가라오케로 여행을 즐긴 거야. 이 부부 동반으로 있었는데 나 부끄러운 애정 행각을 했다고. 참, 내 상상력도 나 참. 에리카 김과 이명박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월간지에서 입수한 2006년 5월 3일 미국 법정 진술 녹취록에 따르면 이명박 씨와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회적인 관계였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라. 연인 사이도 사회적 관계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명박 씨 부인이 없을 때 그의 회사에 간 적이 있습니까? 아니, 부인이 회사에 상주합니까? 당신이 이명박 씨 회사에 있었을 당시에 당신은 이명박 씨가 있는 장소에서 한 번이라도 옷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머, 점점... 그럼 당신은 이명박 씨의 측근들과 애인 사이이거나 성적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까? 답하지 않겠습니다. 뭐가 궁금하신 겁니까? 누군가 아침 일찍이 머리를 꽉 쥐어박는 사람이 있어서 깜짝 놀라서 일어섰더니 우리 어머님이었어. 네가 너 살기 위해서 너가 남을 속이느냐? 그러나 나는 그 이야기를 일생 동안 기억하는 거예요. 이명박 평전. 지금까지 해설과 연기의 보이스비 드네셔스, 기획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 미디어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 40분 국민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